22. 끼찌가 모친과 함께 불빛 휘황한 현관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에는 무도회는 방금 시작된 참이었다. 가지각색 꽃으로 단정한 큰 층층대에는 얼굴에 분을 바르고 붉은 깝단을 입은 하인들이 늘어서 있었다. 여기저기 광실로부터 흡사 벌통에서처럼 웅성거리는 고르러운 소음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그들 모녀가 화초를 벌려놓은 휴단판의 거울 앞에서 머리치장이며 옷맵시를 바로잡고 있는 사이에 광실에서는 첫 번째 왈츠를 시작하는 은근하면서도 랑랑한 오케스트라의 현악이 흘러나왔다. 문관복을 차린 한 노인이 향수내를 풍기면서 다른 거울 앞에 서서 히스히스한 귀민머리를 매만지고 있더니 층대 위에서 그들 모녀와 마주치자 처음 만나보는 끼찌의 아름다운 용모에 황홀해진 듯 정중히 길을 비켜주었다. 쉐르바츠키 노공작이 하이카라 녀석들이라고 부르는 소위 사교 청년의 한 사람인 새파란 젊은이가 앞가슴이 다 드러나 보이는 조끼를 입고 걸음 곁에 새하얀 넥타이를 바로잡으며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일단 곁을 지나가더니 다시 돌아와서 끼찌에게 까드리를 주자고 청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첫 번째 까드리는 이미 우론스키와 추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지라 끼찌는 둘째 번에 그 청년과 추지 않으면 안 되었다. 웬 군인이 수갑의 단추를 채우며 문간에서 그들에게 길을 양보하고는 콧수염을 베베 꼬며 장미색으로 온몸을 단장한 끼찌의 아리따운 자태를 황홀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번 무도회를 위해서는 회장이나 머리치장을 비롯하여 그 밖에 여러가지 준비에 몹시 애를 태우고 신경을 써온 끼찌였건만 지금 장미색 속치마 위에 품들여 지은 엷은 그물 모양의 의상을 걸치고 무도장으로 걸어가는 그의 모습은 더없이 자유롭고 아담해 보였다. 마치도 이 모든 장미꽃 모양의 장식이며 레스며 세심한 화장이 끼찌 자신이나 집안 사람들의 고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이 세상의 날적부터 그 그물 모양의 의상과 레스를 걸치고 높이 틀어올린 머리에 한 떨기 장미꽃과 잎이 두 개 달린 빈침을 찌른 그런 차림으로 태어난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었다. 금방 무도장에 들어서려는 대목에서 로공작 부인이 끼찌의 허리띠 리봉이 접힌 것을 바로 펴주려고 손을 내밀자 끼찌는 가볍게 피하였다. 그는 자기의 모든 차림이 그냥 그대로가 좋고 우아하며 구태여 손을 대고 바로잡고 할 것이 조금도 없다고 느끼는 것이었다. 끼찌는 이날 평소에는 드문 행복한 기분에 도취되어 있었다. 옷은 어디 한 곳 꿀리는 데가 없고 레스의 깃도 처지는 곳이 없었으며 장미꽃 장식이 구겨지거나 떨어지는 일도 없었다. 뒤축이 굽어든 높은 장미색 구두는 조금도 발을 조이지 않고 오히려 그의 조그마한 발에 쾌감을 주었다. 수치진 담갈색 다래는 마치 자기 머리칼처럼 그의 조그마한 머리에 어울리었다. 아름다운 윤곽을 깨뜨림이 없이 그의 손을 꼭 짜고 있는 깊숙한 수갑은 세 개의 단추가 하나 벗어지는 일도 없이 잘 채워졌다. 메달리온의 검은 비로도는 유달리 기분 좋게 그의 목을 둘러감고 있었다. 이 비로도는 참말로 매력있는 것이었다. 그래 집에서 거울을 마주하고 자기 목을 들여다보았을 때 끼찌는 마치 이 비로도가 말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다른 모든 치장에는 아직 의문의 여지가 있었을는지도 모를 것이나 적어도 이 비로도만은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다. 끼찌는 여기 무도회에 와서도 거울 속에 그것을 비춰보며 부지중 방글의 웃음을 띄웠다. 드러내놓은 어깨와 팔에는 차가운 대리석 같은 감각이 느껴졌다. 그것은 끼찌가 특히 좋아하는 느낌이었다. 두 눈은 유난히 빛나고 빨간 입술은 자기의 매력에 대한 의식으로 하여 미소를 참지 못하는 듯 하였다. 끼찌가 광실에 발을 들어놓자 무도의 신청을 기다리고 있는 그물 모양의 의상과 리본과 레이스와 꽃투성이의 부인들 곁에 미처 이르기도 전에 끼찌는 아직 이런 축에 끼어서 우두커니 서 있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벌써 여기저기서 그에게 왈츠를 청하는 것이었다. 뭇 사람들 속에서도 존재가 대단한
무도계의 제1인자로서 유명한 무도 지휘자여 궁정의 예식관인데다가 미인의 남편이며 인물 잘나고 체격 좋은 사내인 에고르슈카 꼬르순스키마저 끼찌에게 춤을 청하였다. 방금 바니나 백작 부인과 왈츠의 첫 곡을 추고 난 그는 그 여자 곁을 떠나 자기 제자들, 즉 춤을 추기 시작한 몇 쌍의 남녀들을 두루 보살피다가 광실로 들어오는 끼찌를 발견하자 곧 무도의 주의자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틀을 차리지 않는 재빠른 걸음으로 그에게로 달려오더니 가벼이 머리를 숙이고는 상대방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끼찌의 날씬한 허리를 껴안을 차비로 다짜고짜 팔을 내미는 것이었다. 끼찌는 누구에게 부채를 맡길 까고 주위를 살펴보았다. 그러자 여주인이 웃는 얼굴을 지으며 그에게서 부채를 받아주었다. 참 잘하셨습니다. 제 시간에 맞추어 오신 거는. 하고 끼찌의 허리를 껴안으면서 꼬르순스키는 말하였다. 늦어진다는 건 좋은 습관은 아니니까요. 끼찌는 왼팔을 굽혀서 그의 어깨 위에 얹었다. 그러자 장미색 구두를 신은 끼찌의 조그마한 발은 음악의 곡조에 맞추어 민속하고도 경쾌하게 율동적으로 매끄러운 조각마루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당신하고 왈츠를 추느라면 오히려 피곤이 다 풀리는 것 같군요. 그리 빠르지 않은 왈츠의 처음 몇 걸음을 내디디면서 이렇게 꼬르순스키는 말하였다. 참 훌륭합니다. 어쩌면 그리도 경쾌하고 정확하신지. 하고 그는 자기가 잘하는 사람이라면 거의 누구에게나 입버릇처럼 하는 말로 끼찌를 칭찬하였다. 끼찌는 상대편의 찬사에 방긋 웃어 보이며 그의 어깨 너머로 계속 광실안을 살피었다. 끼찌는 무도회에 나서기만 하면 마치 꿈속에서처럼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의 몽롱한 인상으로 뒤범벅이 되어 누가 누군지 분간 못하는 그런 햇내기는 아니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여기저기 무도회로 지내 굴러먹어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이제는 염증이 날 정도로 낯익어진 그런 축도 아니고 이를테면 그 중간이었다. 즉 그는 마음의 흥분을 못 이겨 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주위를 살펴볼 만한 자제력은 잃지 않고 있었다. 광실의 왼쪽 구석에 사교계의 꽃이라고 할 화려한 인사들이 한 그룹발을 이루고 있는 것이 끼찌의 눈에 띄웠다. 거기에는 바로 쳐다보기가 못할 만큼 살을 드러내놓은 미인 꼬르순스키의 아내 니디가 있고 거기에는 이댁 안주인도 있었다. 사교계의 명사들이 모이는 자리라면 기어이 따라다니는 크리윈도 대머리를 번들거리며 거기 껴 있었다. 젊은 청년들은 감히 이 사람들 곁에 다가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슬금슬금 부러운 눈으로 그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거기에서 또한 끼찌는 스티바의 얼굴을 찾아냈으며 뒤이어 검은 비루도 원피스를 입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안나의 모습을 발견하였다. 그이도 거기에 있었다. 끼찌는 레윈의 청혼을 거절해버린 그날 밤부터 여지껏 그를 만나보지 못했었다. 끼찌는 남달리 눈이 밝아 당장에 그를 알아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자기를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마저 알아차릴 수 있었다. 어떻습니까? 한 곡조 더 출까요? 혹시 고단하시지나 않으신지요? 약간 숨을 헐떡거리며 꼬르순스키가 물었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그럼 어디로 모셔다 드릴까요? 까레니나가 저기 계시던가 본데 그이한테 데려다 주세요. 어디건 그저 분부만 하십시오. 그리하여 꼬르순스키는 박자를 맞추어 왈츠를 추면서 실례합니다 부인네들, 미안합니다, 용서하시오 부인네들 하고 연송 프랑스어로 말하면서 광실의 왼쪽 구석으로 곧바로 인도하여 갔다. 그리고 레이스와 그물 모양의 의상과 리봉의 물결 속을 교묘하게 헤쳐나가면서 새털 장식 하나 건드리지 않고 끼찌를 한 바퀴 획 잡아돌려 놓았다. 그 바람에 살이 내비치는 얄팍한 양말을 신은 끼찌의 날씬한 두 다리가 드러나 보이며 그 긴 옷자락이 부채를 펼친 모양으로 헐렁거리며 곁에 섰던 크리윈의 무릎에 휘감기었다. 꼬르슨스키는 가벼이 머리를 숙여 보이고 헤쳐진 앞가슴을 쭉 펴며
끼찌를 안나 아르까지예브나 곁에 인도할 양으로 손을 내밀었다. 끼찌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크리윈의 무릎에서 긴 옷자락을 풀어놓고는 가벼운 현기증을 느끼며 안나를 찾느라고 주위를 두리번거리었다. 안나는 끼찌가 꼭 한번 보았으면 하고 바라던 연보라색 의상이 아니라 가슴팍까지 낮추 따놓은 검은 비로도 원피스를 입었는데 오래 묵은 상아로 깎아 만든 듯이 윤기 도는 풍만한 어깨와 젖가슴과 유달리 가냘파 보이는 손과 포동포동한 조그마한 팔이 다 드러나 보였다. 의상은 온통 베니스의 레이스로 수놓아 있었다. 안나의 머리에는 순전히 자기 것 그대로의 새까만 머리칼에 삼색 제비꽃의 조그마한 꽃묶음이 꽂혀 있었고 검은 리봉띠에도 하얀 레이스 사이에 꽃같은 꽃묶음이 찔려 있었다. 머리치장에는 별로 이렇다 할 만한 색다른 것은 없었다. 눈에 띄는 것은 다만 언제나 뒷덜미와 관자놀이에 감실감실 곱슬머리가 제멋대로 흐트러져 내려와 그의 미소를 한결 더 돋구어주고 있는 그것이었다. 선이 아름다운 억센 목에는 가느다란 진주꿰미가 걸려 있었다. 끼찌는 매일 안나를 만나 그에게 홀딱 반해버렸고 그에게는 꼭 연보라색이 어울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언제나 그런 옷차림을 한 안나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온 터였으나 지금 검은 옷을 입고 나선 그를 보자 끼찌는 여지껏 자기가 이 안나의 매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었다. 지금 새삼스러이 끼찌는 안나에게 뜻하지 못할 전혀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였다. 안나가 연보라색 옷을 입을 수는 도저히 없었다는 것은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안나의 매력은 그의 치장이 별반 남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자신의 아름다움이 치장을 압도하고 있는 거기에 있음을 끼찌는 지금에야 깨달은 것이었다. 사실 화려한 레이스를 두른 검은 의상도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그것은 이를테면 명화를 넣은 액틀에 불과한 것이었고 두드러지게 나타나 보이는 것은 오직 그 여자 자신, 산뜻하고도 자연스럽고 우아하며 동시에 명랑하고도 활기 있는 그 여자 자신이었다. 안나는 언제나와 같이 몹시 몸을 꼿꼿이 하고 서 있었는데 끼찌가 이 패로 가까이 다가갔을 때에는 이 집주인 쪽으로 약간 얼굴을 돌리고 그와 무슨 이야기를 하는 중이었다. 아니에요. 저라면 비난하지 않겠어요. 하고 안나는 주인의 무슨 말에 대답하는 것이었다. 하긴 잘 아지는 못하는 일이지만요. 어깨를 으쓱하며 이렇게 덧붙이고 나서 그녀는 이내 어린 여동생이라도 대하는 듯한 부드러운 미소를 띄우며 끼찌를 돌아다 보았다. 여자들에게 특유한 빠른 운초리로 얼핏 끼찌의 몸차림을 한번 훑어보더니 안나는 그의 치장이며 아름다움이 마음에 드는 듯 눈에 띨락말락 고갯짓을 해보이는데 끼찌도 그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끼찌는 광실로 들어오면서도 춤을 추는군요. 하고 안나는 한마디 보태었다. 이분은 내 제일 충실한 보조자의 한 사람이지요. 하고 오늘 밤 아직 인사를 하지 못한 안나 아르까지예브나에게 머리를 숙여 보이며 꼬르순스키가 말하였다. 공작 따님은 무도회를 유쾌하고 훌륭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신답니다. 자, 안나 아르까지예브나 왈츠를 한번 주시지요. 하면서 그는 약간 허리를 굽혔다. 아니, 서로 아시는 사이던가요? 하고 주인이 물었다. 우리야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내외로 말하자면 흰 승냥이와 같아서 저희를 모르는 사람은 없답니다. 이렇게 꼬르순스키가 대꾸하였다. 자, 왈츠를 한번 안나 아르까지예브나. 전 춤을 추지 않아도 좋을 때는 춤을 추지 않기로 했어요. 하고 안나는 대답하였다. 하지만 오늘 밤만은 안 됩니다. 하고 꼬르순스키가 말하였다. 이때 우론스키가 그들 곁으로 다가왔다. 꼭 오늘 밤엔 춤을 추어야 한다면 한번 추어보세요. 하고 안나는 우론스키가 인사하는 것도 못 본 척하고 얼른 꼬르순스키의 어깨 위에 팔을 얹었다. 어째서 안나는 그 일을 언짢게 여기는 걸까? 안나가 고의로 우론스키의 인사에 대답하지 않은 것을 눈치챈 끼찌는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하였다. 그러자 우론스키는 끼찌 곁에 와서 첫 까드리를 추자던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간 끼찌를 만나보지 못해 섭섭하였다는 말을 하였다. 끼찌는 왈츠를 추는 안나의 모습에 황홀하여
그쪽에만 눈을 팔면서 우론스키의 말을 듣고 있었다. 끼찌는 이제 우론스키가 자기에게 왈츠를 청하려니 은근히 기다렸으나 그는 청하지 않았다. 그래 끼찌는 웬일인가 하고 놀란 얼굴로 우론스키를 흘끔 쳐다보았다. 그러자 우론스키는 낯이 빨개지며 부랴부랴 왈츠를 청하였다. 그러나 우론스키가 끼찌의 가냘픈 허리를 껴안고 첫 스테프를 내디디자마자 갑자기 음악이 뚝 그치고 말았다. 끼찌는 자기의 바로 눈앞에 있는 우론스키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하지만 끼찌가 그에게 보낸 사랑에 넘친 눈초리에 대하여 그에게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그리하여 그 후 여러 해가 지나도록 오랜 세월을 두고 끼찌는 이 순간을 회고할 때마다 가슴을 저며내는 쓰라린 수치감을 못 내 금할 수가 없었다. 자, 실례합니다. 왈츠요, 왈츠! 하고 광실의 맞은편에서 꼬르순스키가 소리를 질렀다. 그러면서 맨 처음에 맞다 들린 처녀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부터 먼저 춤을 추기 시작하였다.